일단 나만 건강하면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건강기능식품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품 5가지를 오마 BUDC. 네, 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오메가3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요즘 줄임말로 BD. 잠깐 비타민 D네요. 네, 네. BDO 아니고요. 네. 비타민 D는 흔히 햇빛 비타민 네. 또는 뭐 선샤인 비타민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은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그런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체내 합성이 충분치 않아서 네. 외부로부터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비타민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의 네. 한 종류입니다. 그냥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예쁜 비타민 같아요.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몸 안에서 네.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주 미량이 필요한 미량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비타민 D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중요한 비타민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질 정도로 최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정확하게 우리 몸에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이제 우리 신체 조직의 전반부에서 골고루 다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능이 뼈와 관련된 기능성인데요. 네. 우리 식약처에서는 비타민 D의 기능성을 뼈와 인의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다음에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함, 그다음에 골다공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좀 이렇게 이제 주로 뼈와 관련된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지아님은 우리 신체의 뼈가 네. 튼튼하고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언제적 뼈를 지금 계속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아마도 청소년기 때 형성된 뼈가 아닐까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뼈는 1년에 10%씩 새로 이렇게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 정말요? 네네. 와.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 10년이면 우리 뼈가 완전히 새 거로 바뀌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뼈가 10%씩은 새로 바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뼈를 잘 생성을 시키고 유지하고 새로 교체해 주는 데 필요한 게 칼슘이고 네. 그 칼슘을 체내에서 잘 흡수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이제 비타민 D여서 비타민 D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성은 이제 뼈와 관련된 기능성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취하는 칼슘을 소장에서 이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줘서 혈중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네. 또 이제 쓰고 남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장, 그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칼슘과 인을 재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칼슘을 어떻게든 잡아내서 우리 몸에 활용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챙긴 뼈가 골밀도가 아주 높게끔 돼서 튼튼한 뼈, 그렇게 함으로써 뭐 골연화증이라든지 네. 또는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뼈에 병이 생기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우리가 유산균에서 한번 배웠듯이 이 비타민 D가 세로토닌, 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렀죠. 이 세로토닌의 분비와도 연관이 있어서 이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약간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면역 관련된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그런 면역 질환에도 취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의 효능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 그리고 심지어는 항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타민 D의 효능하고 기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를 그러면 잘 이렇게 섭취를 하려면 아까 햇빛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노출도 그만큼 많이 해줘야 많은 면적의 햇빛이 닿을 거고 여름은 또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훌러덩훌러덩 벗고 다니는 건가 봐요. 좋은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네, 맞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
햇빛 중에 이제 자외선, 그 중에서 이제 파장이 좀 중간치에 있는 자외선 B가 우리 피부랑 이제 맞닿아서 이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합성되기에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네.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양의 충분한 양의 그런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벗고 다닌다고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막 바르잖아요. 그래서 또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외선 B가 우리 피부의 체내에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합성이 돼서 네. 생성이 돼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다 반살시켜 버리니까 네. 체내 합성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죠. 거울 효과네요. 거울 싹 붙여가지고 햇빛이 반사되게. 그리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비타민 D를 생성하기 네. 위해서는 신체의 25% 정도가 햇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소대가 없는 네. 티, 민소매 나시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렇죠. 흔히 민소매 나시라고 하는 거랑 네. 반바지 정도를 입고 햇빛이 좋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경에 햇빛이 가장 따가울 때죠. 그때 최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20분 이상 햇빛을 쬐야 되고, 그런 횟수가 이제 주에 최소 2, 3회 정도는 돼야지 뭐 하루 1000IU 정도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햇빛이 좋은 여름철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자외선 중에 A, B, C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자외선은 자외선 B인데, 네. 네. 자외선 A를 너무 오래 쓰게 되면 네. 피부 노화 촉진이라든지 아. 피부 암에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외선 차단제 없이 매일 이렇게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거는 오히려 이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좀 햇빛을 직접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대인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대에 민소매에 핫팬츠를 입고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질문을, 만약에 대표님 회사 직원이 저는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핫팬츠에 민소매를 입고 다니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외부에서 옥상에 올라가던가 외부에 있는 휴게소에서 업무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보다 저희 그냥 비타민 D 제제를 하나를 먹이겠습니다. 네. 안 된답니다. 네. 햇빛을 네. 통해서 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피부암이라든지 또는 여성분들 피부 노화라든지 주름이라든지 기미 주근깨 네.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하고 뼈 건강을 일정 수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차단제를 바르고 일정 수준의 그 보충제를 통해서 네. 섭취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런 보충제를 섭취하기가 나는 죽기보다 싫다. 네. 그러니 나는 직접 기미 주근깨 좀 주름이 생기더라도 햇빛을 받겠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핫팬츠에 민소매는 안 된다. 비타민 D를 먹어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창가 자리로 옮겨주세요. 햇빛을 받으면서 민소매랑 핫팬츠를 입고 일을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이건 안 될까요? 제 설명을 들으면은 고마우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외선 B가 우리의 이제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외선 A, B, C가 있는데 네. 그 중에 B와 C는 파장이 짧아서 유리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요. 대신 피부 노화와 직접 관련있는 자외선 A만 드립다 이렇게 쪼이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한다 그러면 창가 쪽으로 자리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눈 밖에 나면 이제 창가 자리로 가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1년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잖아요. 겨울에는 그만큼 더 햇빛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1년 내내 더운 날씨인 나라들은 햇빛을 충분히 쐴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햇빛을 좀 덜 받는 게 아닐까. 네, 뭐 다양하게 이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네.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네. 전 세계에서 비타민 결핍 상태가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네. 뭐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90% 정도가 네. 비타민 결핍 상태, 부족도 아닌 결핍 상태에 있다고 그러고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성별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이제 결핍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된 결과도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낮은 거냐면 네. 아랍 쪽에 가면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여성분들이 부르카 또는 네. 차도라고 하면서 얼굴부터 발목까지 다 가리고 네. 살잖아요. 그분들보다도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은 수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비타민 D 결핍 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좀 부족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핍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1위라고 하니까 그 중에 나도 충분히 포함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사실 비타민 D가 결핍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증상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해요. 대표님. 비타민 D의 부족이 뭐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결핍 상태로 가니까 네. 아마 시청을 하시는 뭐 시청자분들 상당수랑 옆에 계신 네, 우리 네. 지연님도 아마 검사를 해보면은 결핍 상태이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갑자기 미간 지렁이가 움직이는 거 꼼짝꼼짝 신경이 그래서 쓰이네요. 네. 이런 비타민 D가 부족하고 결핍됐을 때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증상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면 되는지는 네. 다음 편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뼈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편에서 그럼 증상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웃으면서 마무리를 할지 울면서 마무리를 할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알람은요, 대표님?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